광해군 지지세력 북인 서인남인 배제 권력 독점 다 얘기했죠. 자, 동그라 이번에 인조반정인데, 자, 인조반정은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중리배교 안 써있죠 여기. 중리배교와 그다음에 살제패모,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은 몰락하였다 써있습니다. 자, 가로 4번에 붕당정치의 진전해서, 자,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과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했다 그러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치세요. 자, 서인과 남인이 이때는 막 그렇게 극심하게 안 싸워요. 그래서 서로의 학문적 입장 인정, 그래서 상호 비판 세력의 공존, 이로써 붕당정치가 이때는 발전됐다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서인 주도의 정부는 친명배금 정책, 동그라미 세요. 친명배금 정책을 지향하였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주로 동그라미 치세요. 서원. 서원이 아까 살인파들을 길러내는 학교였죠. 이 학교가 결국 살인파들의 여러분 근거지가 돼요. 살인파들의 근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서원을 중심으로 여론이 모아져 중앙정치에 반영됐는데, 자, 이는 각 학파에서 서원에 누가 있대요? 살림들이 있대요. 동그라미 칩니다. 살림들. 이 사람 살림들은 뭐냐면 각 붕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써놔요. 살림은 각 붕당의 정신적 지주예요. 당수라고 보시면 돼요. 당수, 붕당의 당수들, 정신적 지주들. 자, 이게 살림이라 그럽니다. 주제였다 써있죠. 자, 하지만 가로 5번에 보세요. 가로 5번에 현종이죠. 자, 서인과 남인이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자, 여기 한번 칠판 봅니다. 칠판 보세요. 칠판 볼게요. 자, 진짜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17세기부터요 17세기 때부터 드디어 주리론이란 거하고요, 여러분 주기론이란 거하고 이 대립하는 이기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기논쟁. 자, 그러면 주리론이란 거하고 주기론인데, 주리론이란 거는 여러분들 남인들이 신봉하는 사상이고요, 이론이고, 자, 주기론은 서인들이 신봉하는 저 이론이래요. 자, 남인과 그 다음에 서인. 자, 남인은 누구의 제자예요? 이황의 제자죠. 서인은 보통 이의 제자들이죠. 그쵸? 이의 제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리론, 주기론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쵸? 자, 주리론, 주기론을 알기 전에 먼저 이걸부터 봅시다. 자, 이와 기라는 건 뭐냐면요,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자, 우주가 이와 기로 구분되어 있대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이는 뭐냐면, 이는 여러분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혹은 이상점. 이상점. 이걸 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점, 이상점. 이걸 우리가 이라 그래요. 이. 자, 그럼 기는 뭐냐면, 기는요, 재료예요. 재료. 자, 이 원리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실 있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이걸 기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오케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기에서 이로 가야 되고, 또 기들이 뭉쳐서 이가 된다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 컴퓨터로 보면요, 컴퓨터를 만드는 원리 있죠. 조립하는 원리 있죠. 오케이? 요게 이예요, 이. 자, 근데 이만 있으면 안 되죠? 왜? 이 원리는 당연히 뭐로 인해 만들어진 거예요? 현실의 재료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졌죠. 그치? 그래서 기와 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유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원리라고요. 오케이? 돌아가는 원리란 뜻이에요. 근데, 자, 이와 기 둘 중에, 이와 기 둘 중에 이가 더 중요하냐, 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와 기는 상호보완적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는 원래 원리가 먼저 존재했냐, 응? 아니면 원래 세상에는 원리가 없었는데 기들이 뭉쳐서 이가 돼가지고 이가 생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보다 이가 먼저냐, 아니냐, 아니면 기가 뭉쳐서 이가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기가 이보다 기가 먼저 존재했느냐, 이거 좀 막 싸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리론자, 주기론자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주리론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처음에 아리까리 해도 자 주리론자 자 주리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황이다. 이황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 태계 이황 선생. 잘 볼게요. 자 태계 이황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기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기이원론 즉 이와 기는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 쫙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대요. 절대 합칠 수 없고요. 자 모름지기 이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만을 추구해야 된다. 기는 멀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와 기의 여기서 의미를 알아봅시다. 잘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학문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그 다음에 기는 뭐냐? 사회 경제 정책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왕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남인들에게 야 이만 학문 수양을 통한 자기 수양을 해야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상점을 찾을 수 있대요. 오케이? 이상주의로 나갈 수 있대요. 하지만 현실의 사회경제 정책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겠죠? 맞지?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모름지기 선비도 요거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이가 뜻하는 건 여러분 왕이다. 왕.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뜻하는 건 여러분 신하입니다. 신권. 뭐 재상 이렇게 합시다. 재상. 자 모름지기 나라가 평안해지려면 무조건 뭐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이 튼튼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당연히 신하들에게 너무 힘을 밀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밀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신하가 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신하들은 왕을 잘 뒷받침하는 놈도 있지만 아닌 놈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이는 중하와 소중화를 의미합니다. 중하와 소중화. 자 무슨 뜻이에요? 중하는 명나라죠. 명나라. 자 중국 이제 세계의 중심은 즉 명나라와 그 다음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명을 계승한 우리 조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가 짱이라는 거지. 그치? 그 외 타민족의 문화들은 다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예를 들어 잘 들어봐요. 여진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쳐봐요. 오케이? 그럼 여진족이나 서양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 이왕의 제자들 남인들은 받아들이자고 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명나라 조선의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는 전부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오랑캐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로 개화 세력이나 아니면 뭐 실학자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 이해가죠? 됐어요. 그래서 이와 기를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이만을 추구하는 것들을 주리론자라 그러고요. 자 이걸 완성한 사람이 이왕이에요. 이왕. 알겠나요? 그리고 이거를 계승한 붕당이 무슨 붕당? 남인들이라는 겁니다. 남인들. 자 우리가 반대로 이제 누구 봐야 돼요? 반대로 주기론자 서인 이의를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주기론자 서인 이의. 서인 이의. 자 이의는 굉장히 애매한 말을 해요. 애매한 말. 잘 봐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을 주장해요. 무슨 소리예요? 일원론적 이기원론. 이와 기는 구분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이기도 하다. 뭔 개소리야. 그쵸? 애매하죠? 원래 애매한 말이에요. 애매한 말. 자 이거를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통기국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통기국론은 기로서 이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기로서 이가 완성된다. 자 얘기를 해줍니다.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이에는요. 자 이와 기를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되 자 요런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요런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저 노란색은 별도로 안 쓸게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노란색 뭐였었죠? 학문과 사회경제정책이었죠. 잘 보세요. 자, 모름지기 선비는 일단 학문 수양에 힘써야 돼요. 그치? 근데 나라의 사회경제정책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학문 수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주기론자들은 주리론자들에 비해서 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기를 강조한 거예요. 기가 이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니야. 이해가요? 이거의 중요성을 얘네보다 강조했다고. 얘네들은 기를 완전히 멀리해요. 근데 주기론자들은 아니다. 그래도 기는 중요하다. 현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수양으로 가자는 거야. 이해가죠? 이해가죠? 저 두 번째. 자, 보세요. 야, 왕하고 신하인데, 자,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정책은. 왕 어떻게 혼자 하냐? 그치? 올바른 신하를 등용해서 신하로 하여금 왕과 같이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주리론자들에 비해서 주기론자들은 신하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상대적으로. 국산 항상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세요. 중화와 서중화. 잘 보세요. 중화와 서중화. 명과 조선의 문화가 으뜸이야. 짱은 맞아. 하지만 오랑캐의 문화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들은 나중에 청나라 서양 문화를 수용하자라는 애들이 될 수도 있죠. 이 제자들은 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요, 이 서인 중에 낭론이라는 애들을 배우게 돼요. 낭론. 그래서 낭론이 나중에 무슨 파가 되냐면요, 북학파라는 애들이 되거든요. 나중에 18세기 조선 후기 때요. 이거 쓰지 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청나라나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학파는 이런 남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거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대다수는 다 여기서 여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서인이 무슨 론자들이니까? 주기론자들이니까요. 이해가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의 생각을 받아들인 애들이 바로 서인들이다. 됐죠? 오케이. 자, 이거 알고 계시고.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일에 적용이 되냐. 현종 때 예송논쟁이라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 논쟁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영어 들어가기 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일본 정권이 바뀌었죠. 말했었어요, 제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 임진왜란 터트린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죠.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도쿠가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일본이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정권 바뀌면 뭐예요? 뭐 정권 안정을 위해서 왕권 강화를 추진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주리론 받아들였겠어요? 주기론 받아들였겠어요? 오케이. 주리론. 그치? 자, 그래서 자, 이왕은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요번 시험이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언제 이후에요? 임진왜란 이후. 알겠나요? 자, 머릿속에 뭐 강조해요, 여러분? 왕권만을 강조해요. 딱 기억해 주시라고요. 됐죠? 자, 여기로 이제 갑니다. 잘 보세요. 자, 현종 때 예송논쟁이 뭐냐면요, 자, 두 차례입니다. 1차, 2차 두 번 터져요. 자, 1차는 여러분 기해예송, 그 다음에 2차는 여러분 가빈예송이에요. 자, 이걸 알려면 일단 저 이왕이 쓴 책하고 이이가 쓴 책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군자학. 자, 군자학, 성학 이렇게 말합니다. 성학, 군자학. 자, 군자, 즉 군주가, 그치, 군자로 나아갈 길, 성리학자로, 그러니까 도를 떠나서 도덕을 습득한 군자학으로, 군자로 나아갈 길을 쓴 글귀인데, 자, 보세요. 이황이 쓴 글은 뭐냐면요, 성학 10도예요. 성학 10도. 그리고 율곡 이이가 쓴 거는 성학 지묘예요. 성학 지묘. 이 두 글이 뭐가 다르냐? 자, 이황이 쓴 성학 10도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습득해야 된다. 군주 스스로가. 오케이. 그럼 주리론자는 아까 뭘 강조했어요? 왕권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군주 스스로가 이거고. 자, 이의가 쓴 성학지변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군주 스스로가 아니야. 군자가 되려면 누가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하가 깨우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딱 써있는 거예요. 아, 주기론자들은 누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했죠. 이 책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까지도 연결이 돼요. 요 내용이. 잘 봅시다. 자, 예송 논쟁이란 건 뭐냐면 두 차례 터졌는데 현종 전에 여러분 효종 기억납니까? 북벌운동했던 효종. 자, 효종은 여러분 첫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둘째. 첫째는 여러분 인조한테 벼르막 죽었지. 그죠? 자, 효종은 차남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정통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첫째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효종이 차남이었던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요거 가지고 상복 문제가 터진 게 바로 예송 논제예요.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1차 때는 서인들이 효종이 딱 죽고, 자, 효종 장례 때 이 상복 있죠? 왕족들이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요거 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서인들은 당연히 법상, 관례상 당연히 1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년.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죽으면 왕족은 3년 입어야 되거든요. 그죠? 법적으로. 근데 서인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왕이 죽었으니까 3년인데 야, 효종은 뭐다? 차남이잖아. 정통성이 있는 장남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하랑 같이 1년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1년을 입자고 한 거는 서인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들의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즉 왕과 신하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왕과 신하가 어쩌다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내심. 그래서 이 남인에 비해 서인들은 좀 어땠어요, 여러분? 남인에 비해 서인들은 신권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1년으로 가는 거예요. 1년. 자, 그러면 누가 반발했겠어요? 좀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들이 반발했겠죠. 주리론자들. 그래서 남인은 야 임마 아니죠. 3년 입어야 된다. 효종이 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뭘로 해주자? 장남으로 동등하게 인정해주자. 그래도 왕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남인들의 왕권 강조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왕과 신하는 뭐하다? 다르다. 차별적이다. 차별적으로 대우해준다. 이런 사상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 서인이 셉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요?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1차 때는. 자, 숫자는 죽어도 여러분 4, 2 이렇게 안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1에서 이렇게 뒤바꾸는 거야. 서인과 남인을 뒤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큰 게 뭐예요? 왕권이야. 근데 이걸 외우려면 그 전에 뭐부터 외워야 돼요? 주리론, 주기론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연결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2차 해송 때도 마찬가지 또 한 번 싸웁니다. 서인과 남인. 이때는 효종이 죽었을 때가 아니고 효종 B가 죽었을 때예요. 효종 B가 사망했을 때. 왕비죠? 왕비가 사망했을 때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이때도 서인은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야, 법적으로 여러분 9개월 입어야 된다. 9개월 입어야 돼. 9개월. 자, 근데 남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씨, 효종은 장남으로 인정해 주자니까. 그러니까 몇 년 입어야 할까요? 1년. 자, 숫자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이 안에 내용도 여러분 같겠지. 위에랑 같겠죠. 됐죠? 자, 이때는 현종이 누구의 의견을 들어줄까요? 남인의 의견을 들어주게 돼요. 남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2차 해석엔 남인이 승리하게 돼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예송논쟁 공부하실 때 반드시 주리론, 주기론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여기를 공부해 주세요. 됐죠? 자, 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 1차, 그 다음에 니은 2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밑에 뭐 붕당도시 의의 평가 이런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넘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근세에 대해 관계 볼게요. 근세에 대해 관계. 근세에 대한 관계. 자, 명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명과의 관계. 잠깐만요. 내가 문제까지 풀려면 시간 안 되겠다. 자, 명과의 관계, 대관계까지만 하고 오늘 문제 좀 풀고 마칠게요. 문제 좀. 자, 명과의 관계 우리 무슨 정책이에요? 당연히 4대죠. 4대. 그치? 144쪽이에요. 4대 정책 밑줄 치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4대 했다는 증거가 뭐죠? 국초부터 어느 나라의 언어를 썼대요?
명나라의 연호를 쓸 밖에 없고요. 명나라의 연호. 그러니까 연도 셀 때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썼다는 뜻이에요. 우리 연호를 못 썼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자, 근데 가로 1번에 보세요. 조선 초 명과의 관계는 이렇게 사대주의를 표방했지만 밀주치입니다. 자주적 관계가 기본 바탕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정 간섭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원나라 지배받았을 때 원나라가 막 여러가지 우리 기구 막 설치했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은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건국 초기 태조 때 정도전 때문에 잠깐 문제 터진 적이 있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화살표에 태종 때부터는 다시 활발해졌다. 자, 밑에 또 화살표 보세요. 15세기에는 그래서 실리적이라고, 우리 16세기 때는 맹목적으로 모시는 존화주의라 그래요. 15세기 무슨 파예요? 훈구파 써주시고, 훈구파 때는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는 거고요. 16세기 사림파 때는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써주시고, 15세기 훈구파, 16세기 사림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가로 4번에 봅니다. 가로 4번. 명예 과다한 금은욕으로 금강 은강이 폐쇄되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명나라가 너무 우리에게 뭘 많이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진족 볼게요. 여진족. 자, 여진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사대하는 게 아니겠죠. 교린이라 합니다. 거기 써있을 거예요. 교린. 자, 교린이라 하면 뭐냐면요, 강경과 회유를 하는 걸 말해요. 강경과 회유. 자, 강경부터 살펴볼게요. 145쪽 가로 2번 강경부터. 자, 사군유증의 개척 세종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오른쪽 그림 있어요. 사진. 사군지역과 육진지역 보입니까? 자, 이처럼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다 장악합니다. 이때 완전히 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가 자,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완전히 편입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성종 때 계속적으로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이쪽 지방을 우리 쪽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자, 한편 가로 1번 회유책 볼게요. 144쪽 맨 밑에.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의 땅을 우리 쪽으로 다 뺏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여진족들을 오히려 막 억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얘들을 풀어주는 게 더 좋겠죠. 뭔가 회유해주는 게 좋겠죠. 자, 항상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부족한 게 뭐예요? 식량 아니에요? 식량 맞지? 자, 그래서 가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써있어요? 국경지방에 무역소를 두고 무역을 허락하였다. 뭘 준 거예요? 식량 거래를 해준 거예요. 식량 거래 써주세요. 무역소에 식량 거래. 그 다음에 145쪽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한편 우리나라의 협조적인 여진족은 뭐 했대요? 관직주택 토지를 주면서 받아줬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회유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내려와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사군육지는 새로 개척한 지대입니다.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쪽을 이제 뭐 해야겠어? 발전시켜야겠죠? 발전시키려면 뭐 보내야 돼? 사람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인 정책을 실시해요. 이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가려는지 아세요? 백성은 보내면 가야죠. 죽기 싫으면 가야 돼. 근데 누구는 싫을까요? 지방관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공무원 공짜로 해줄 테니까 북한에 5년 근무하래요. 오케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국경지방에 가기 힘든 거야. 그래서 세종 때 여러분, 세종 때 이 차관한 제도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토관이에요. 토관. 별표 쳐보세요. 토관. 자, 우리나라 관리들이 안 가려니까 아예 그쪽 살고 있던 토착미 있죠? 이 여진족들 있죠? 얘를 뭘로 만든 거예요?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파견이 아니에요. 임명하는 제도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원래 국초부터 상피제 있었죠? 그 지역 출신은 지방관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상피제 예외 적용 지역이 함경도 평안도예요. 유일하게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딱 알고 계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1번 동남아시아의 관계 볼게요. 자, 1번. 자, 일본도 무슨 관계일까요? 4대가 아니겠죠. 교린이에요. 똑같아. 강경과 회유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외구 침략 봐보세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계속 일본은 왜구들이 침략합니다. 자, 뭘 약탈하려고 왔던 거예요? 식량이죠. 식량 약탈하려고 침략해왔고, 그 대비책으로서 수군을 강화하고 화약 등의 무기 개발에 힘썼다. 밑에 봅니다. 그리하여 교린책 중에 강경책으로서 이종무를 시켜서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 스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밑줄 치세요.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자, 한편 얘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외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낫겠죠. 세종이 뭘 열어줬대요? 대신 삼포를 열어줬대요. 삼포 외우셔야 돼요. 부산포, 제포, 연포. 자, 여러분 제포는 어떤 항구일까요? 제포 진해예요. 진해. 그죠? 그다음에 부산포는 부산. 자, 연포는 울산이에요. 울산. 이 세 항구를 개항해 줍니다. 그리고 뭘 또 거래해 준 거예요? 식량이죠. 식량. 맞죠? 그래서 식량을 거래해 주는 법이 계해약조입니다. 되게 시험 많이 나와요. 계해약조. 별표 쳐놓으세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했대요. 무제한적으로 식량을 거래해 준 건 아니겠죠. 우리도 식량이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지정하고 교역을 허락했다. 자, 이런 걸 교린이라 그러고요. 자, 가로 2번 조선시대 일본과의 관계 볼게요. 제가 체크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세종 때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섬 토벌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삼포개항, 그 다음에 세종 때 계해약조 했었죠. 됐었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중종 때 뭐 일어났대요? 삼포해란이 일어났대요. 별표 칩니다. 자, 여기에 들어왔던 외놈들이 여기서 별난 일으킨 거예요. 왜 일으켰냐? 옆에 써놓습니다. 식량 거래량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식량 거래량 증가를 의도한 거야. 그래서 변란을 일으킨 거예요. 변란. 식량 거래량을 늘리려고.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보면 50척, 200석 딱 정해버렸잖아요. 이걸 늘리기 위해서 여기서 막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삼포 외란이에요. 외란. 근데 이 삼포 외란 터졌을 때 여러분 즉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합니다.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군사권을 빨리 국방 문제에서 빨리 담당하려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으로 빨리 소식이 전달돼야 되겠죠. 맞지? 근데 이 중앙에서만 여러분 군사권 문제,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고 소식이 너무 늦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경지대에 뭘 설치해버린 거예요? 비변사라는 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변사. 동그라미 세요. 그래서 임시관청으로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겁니다. 됐나요? 자, 한편 자, 삼포 애란 때문에 괘씸하죠. 일본 새끼들. 그래서 임신약조를 체결해요. 그래서 제포만 기항했던 게 무슨 뜻이야? 부산포, 연포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떻게 됐어요? 반절로 줄어버렸죠. 맞죠? 자,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뭐합니까? 사량진 외변, 을묘 외변이라 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해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한편 을묘 외변은 우리 지방 군사단체에서 잠깐 봤던 거예요. 무슨 체제를 전한대요? 재승방약.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까 봤죠 우리 진관체제 재승방약. 자,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비변사가 어떤 기구가 됐대요? 상설기구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국방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비변사가 정식기구가 됐다는 뜻입니다. 넘깁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선조 때 뭐가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죠. 그쵸?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죠. 이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비변사가 국정 최고기구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의정부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이름뿐인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뿐인 기관이 됩니다. 나라의 모든 외교, 내정, 국방, 군사, 정치 다 비변사가 담당하게 돼요. 됐습니까? 밑에 9번, 10번은 조선 후기 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9번, 10번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동남아시아의 관계. 자, 당시 조선 초에 류큐, 시암, 자바인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조공진상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조공진상이 뭐예요?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 여러가지 물품들을 거래해갔죠. 그래서 특히 3번 류큐의 불경범종 유교영전들을 전례하여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보통 세종 때입니다, 여러분. 세종 때. 그래서 밑에 동남아시아의 관계, 뭐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명과의 관계. 자, 왼쪽에 지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오른쪽 국경선의 변화하고 뒤에 문제 풀게요. 자, 기역 보세요. 이 기역은 어느 시대 때 국경선일까요? 여기 흐르는 강이 여러분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어딜까요? 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요. 통일신라 때. 기역은 통일신라. 자, 니은은 언제 때일까요? 북진 정체와 관련돼 있어요. 태조 때 청천강이죠. 자, 태종왕건 청천강. 니은. 태조 때 청천강. 디귿은요?
우리가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나서서 무슨 땅 획득했죠? 강동 육주 땅 기억나요? 오케이? 고려 성종 때 강동 육주 땅. 강동 육주 땅. 그래서 압록강 부근의 땅을 우리가 얻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압록강 따라가지고 딱 장성 쌓죠? 그게 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 왕이 무슨 왕이에요? 덕종에서 정종 써주세요. 덕종에서 정종. 현덕정문 였었죠. 목현덕정문. 덕종인 정종이 천리장성이다. 디귿은 고려 성종.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원나라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길 시도했던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그죠? 공민왕이 원으로부터 뺏은 쌍성총관부 지역. 자, 천령 이북지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천령 이북지역. 그게 리을이에요. 공민왕 때 천령 이북지역. 그리고 사군육진 세종대왕이죠. 위에. 이거 아셔야 돼요. 각 시대별로 아셔야 돼요. 각 시대별로 딱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이게 기상직 문제 나왔을 거예요. 기상직 문제. 자, 아무튼간에 봤고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마칩시다. 435쪽 펴주세요. 435쪽. 435쪽. 자, 435쪽 피면 쭉 밑에 6번 있을 거예요. 6번. 자, 중종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훈구 세력을 목적으로 조광조 등 살인을 간직에 임명했다. 자, 조광조 개혁정치 기억 맞죠? 혈량과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경연 등 언론활동 약화. 아니지? 여러분, 살인파가 진출한 데가 어디예요?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아니야? 특히 홍문관에서 뭐 열었어요? 경연을 열었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더 강화시키자고 했겠죠. 지들이 있는 곳을. 그래서 니은 틀렸을 거예요. 강화죠, 강화. 디귿, 향약보급 맞죠? 향약, 지방법 보급. 그 다음 리을, 소격서 폐지 맞죠? 성리학만의 다른 세상 다 배척했잖아요. 그 다음 미음, 공납제도 폐단 시정이 뭐예요 여러분? 요거 지웠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게 한 무슨 법? 쌀로 대신 것자 수미법. 그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4개입니다 3번이에요 넘기세요. 7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7번 한번 풀어봐요. 딱 답만 딱딱 골라보세요. 자, 가는 무슨 체제예요? 가? 많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가 없었던 거. 진관체제, 그죠?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 명종 때 을묘해변 겪고 무슨 체제로 바꿨어요? 아까 재승방역으로 바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리 중에 진관체제 찾으면 뭘까요?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리을이죠, 리을. 그죠? 리을. 그리고 재승방역은 뭐라 그랬어요? 남은 지역의 부대들을 한 곳에 지정해서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 뚫리면 끝난다 그랬죠. 그게 재승방향 뭐에 해당하겠어요? 기역이지. 기역. 오케이?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꼭. 정답은 몇 번입니까? 리을 기역이니까 4번이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자, 의금부는 왕명홍은 새 의정의 결정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새 의정은 결정권 없어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 기억 틀렸고요. 새 의정의 결정이 틀린 거야. 그 다음 니은 사원부는 관원의 비행감찰, 사관원은 간쟁. 맞네요. 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승문원은, 여러분 승문원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교문서라 그랬어요. 외교문서. 자, 비서기관은 뭐예요? 승정원. 조심해야겠죠. 승정원.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군현의 수령 파견.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 각 군현의 유양수가 있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니은, 리을, 미음 2번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3개예요 3개. 2번. 자, 넘깁니다. 자, 넘겨서 16번 아마 했을 거죠? 16번 했죠? 16번 했고요. 자, 또 넘기세요. 넘기십니다. 20번도 했을 거고. 자, 넘기세요. 또 넘기시고. 오케이. 또 넘깁니다. 넘기세요. 딱딱딱 해서
있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기시고. 없는 거 같네. 오케이. 39번 봅니다, 여러분. 39번. 447쪽에 39번. 447쪽에 39번. 자, 보세요. 밑줄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예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건국을 알렸다.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주고 국호의 제정을 명예 요청했다.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정시상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초 잠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여진족 관련 문제 있다 그랬고요. 2번, 자, 조선이 명의 보내면 외교문서의 무례한 표현, 이게 뭐예요? 표전 문제죠. 이게 가장 심한 갈등이라고 했고요. 정도전 압송하여라 이거 했잖아요. 3번, 이성계기 이인임의 아들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 있죠. 이거 한 200년 걸렸어요. 이거 수정하는데. 자, 4번, 잘 봐요. 웃긴 문제예요. 조선의 조공에 대해서 명 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됐다는 갈등.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이제 그 답례로 명나라가 이제 그 좀 물품을 주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야. 이랬을까, 여러분들? 그러진 않은 거죠.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건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오히려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명나라가 뭘 많이 요구해, 우리한테? 금은을 많이 요구해서 생긴 갈등은 있었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만 주냐, 이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4대 정책인데. 응? 뭐 어린애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8번. 그러면 38번 풀어보세요. 38번 옳은 것은, 38번 옳은 것은,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조선에 들어온 성리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면 신분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성리학은 신분제를 인정하는 세상 아니에요? 위아래로 갈라가지고. 맞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가 뭔지 아세요?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사상이 무슨 학파인 줄 알아요? 무슨 종교인 줄 알아요? 우리 민중이 만든 종교, 민중종교. 최지우가 창시했어요. 경주에서. 동학. 안 들어봤어요? 동학입니다. 동학. 응?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성리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주어졌다. 사람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결정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즉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대로 살아야 되고, 노비 새끼는 노비 새끼대로 살아야 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1번 틀렸고요. 2번, 서원은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정몽주를 기리기에 세운 백운동선이 시초다.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 소개한 인물이 누굴까요? 안향이에요. 안향. 정몽주는 대단한 성리학자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안향으로 바꿔주세요. 안향. 아마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 4번 때문에 일부러 한 거예요. 3번 4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치? 3번이 이황이고요.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란 건 여러분 기예요. 기를 좀 더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황이 아니고 이이죠. 3, 4번 이황이 바뀐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 연구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자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영남학파, 기호학파. 맞죠? 배웠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두 문제 풀면 끝납니다. 52번 보세요. 52번, 55번 하면 끝냅니다. 52번, 다음 표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와 직무래요. 옳지 않은 것은 승정원, 왕명출납, 비서 맞네요. 그 다음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합쳐서 3사라 그러죠.
맞죠? 그 다음에 교서관, 구강, 교서 작성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역사 기록 뭐예요? 춘추관 아니에요? 맞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외교문서 작성. 이거는 승, 문헌 맞았죠? 자, 정답은 3번이다. 디귿입니다. 그 다음 55번 보세요. 조선의 대외교류와 항쟁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삼포해란이나 을묘해변 같은 외적들의 소유가 일어나자 비변사가 있었다. 맞네요. 이 정답이죠. 특히 삼포해란 때는 최초 설치, 을묘해변 때는 뭐예요? 정식기구화. 자, 2번 봅시다. 우리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게 4대를 해요? 강경과 회유를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교린. 바꿔주세요. 우리가 4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밖에 없어요? 명밖에 없어요. 조선 정기 때 명. 3번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건 북인이 아니고 북인이 쫓겨났죠. 누가 집권했어요? 서인 플러스 일부 남인. 그쵸? 알고 계셔야겠지. 자, 4번은 여러분 오타입니다. 오타. 광해군은 강옥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오타 났어요. 무슨 장군이 왕을 보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광해군은 강옥립을. 그쵸? 이거예요. 자, 광해군은 강옥립 장군을 도원수, 사령관으로 삼아 명나라 정벌에 나섰다. 틀렸죠? 광해군이 강옥립 불러가지고 밤에 뭐라 그래요? 어디 쪽에 붙어라 그랬어요? 정세를 보아서 일 것 같은 쪽에 붙으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잘 봐요. 이거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확실하게. 성리학적 명문론상으로는 강옥립 장군은 누구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의리상으로는요. 그치? 의리상으로는 후금을 치고 명을 도우러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속내는 뭐예요? 그치? 정세 봐서 이길 적 같은 쪽에 붙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외교인 거예요? 오케이. 중립외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지시한 거죠. 근데 겉으로 봐서는 일단은 여러분 명나라 도와주러 가는 거야. 겉으로 가서는. 근데 딱 보니까 후금이 이제 승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강옥립 장군이 실제로 여러분 안 도와줘요. 군대 주둔하고 진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후금이 딱 승기를 잡으니까 투항해버려요. 후금 쪽에 실제로 투항해버립니다. 됐어요? 그걸 중립외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나라 정벌에 나섰다라고 볼 수 없죠. 명나라 정벌에 나선 게 아니고 후금 정벌에 나선 거고 실제 속내는 중립외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뒤에는 뭐 관련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임진왜란 있죠. 외란과 호란 금방 합니다. 왜냐면 외란과 호란 있죠. 전개과정은 여러분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뭐 이순신 막 이런 거 있죠. 안 나와. 이런 거 안 냅니다. 수능이나 나오지. 여러분 공무원 문제는 이런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외란 전의 조선 상황, 외란 이후에 국내적, 국제적 상황들 있죠. 그러니까 외란 배경 결과가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마찬가지 호란도 마찬가지예요. 호란도 호란 이후의 결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금방금방 할 거고요. 그래서 쭉 가면 정치 파트 끝나요. 그래서 경제 사회도 금방 하니까 경제 사회 문화사 자 다음 주에 쭉쭉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단 테스트지 없을 거고 수요일엔 테스트지 볼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고생했습니다.